17세기 초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와사비는 그 특유의 매운맛과 살균 효과로 일본 요리의 필수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생선회나 스시에 이어 소바에도 곁들여 먹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조합이 되었죠. 하지만 과연 소바에 와사비를 왜 먹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토록 귀한 식재료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소바와의 관계부터 와사비 재배의 역사와 품종, 매운맛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올바른 섭취 및 보관법까지 맵고 신선한 것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와사비가 소바와 결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바로 비린 맛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도시대 소바는 간장 기반의 쯔유 대신 된장을 거른 국물에 먹기도 했습니다. 소바 국물을 뜻하는 타레 역시 거른 후 흘러내린 국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가쓰오부시를 활용한 쯔유가 일반화되었는데 가쓰오부시는 본래 비린 맛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비린내 제거의 필요성 아무리 훌륭한 기술로도 가쓰오부시의 비린 맛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비린 맛을 가리기 위해 불에 달군 쇠비린내로 덮거나 식탁 위에서는 생와사비의 강렬한 매운맛을 활용하여 비린내를 중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생선회나 스시에 일찍이 사용되던 것이 소바에까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진 파나 시치미, 무즙이 소바 고명으로 주로 소개되었으나 와사비의 보급과 함께 강력한 비린내 제거 효과가 부각되면서 필수적인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와사비는 17세기 초부터 재배되었지만 문외 불출, 즉 다른 지역으로 재배 기술을 유출하지 않는 비밀주의 정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어려웠습니다. 오늘날의 기술에도 재배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연중 최적 수온 1215도의 깨끗한 물이 흐르는 환경에서 크게 자랍니다. 최고 기온 28도, 최저 기온 5도 이하에서는 생육에 지장이 발생하며 물 온도 18도 이상에서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민감한 생육 조건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키우는 종류를 사와와사비라고 부르며 우리가 횟집이나 스시집에서 흔히 만나는 생와사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로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이 제철입니다. 마즈마 와사비 와카야마현 인난초 마즈마가 발상지로 알려져 있으며 1888년부터 재배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줄기나 뿌리줄기가 적색을 띠고 강한 매운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습니다. 생육기간이 1년 반에서 2년 이상으로 길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미쇼 와사비 줄기나 뿌리줄기가 연한 녹색을 띠며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마즈마 WASABI에 비해 수분기가 많아 오차즈케나 소바쯔유에 잘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밭에서 재배하는 하타와사비는 주로 잎이나 줄기, 꽃을 장아찌나 다른 요리의 식재료로 사용됩니다. 특유의 톡 쏘는 매운맛은 알릴 이소, 티오시아네이트 ALLYL ISOTHIOC와 EANATE라는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이 성분은 시니그린이라는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일종이 미로시나아제 효소와 으깨지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고 미세하게 갈수록 매운맛 성분이 더욱 잘 방출됩니다. 껍질 쪽과 가운데 쪽을 함께 가는 것이 좋고 줄기 쪽을 먼저 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즙을 갈 때처럼 원을 그리며 천천히 갈면 매운맛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갈고 나서 10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강렬한 매운맛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은 것은 수분기를 제거하고 랩으로 싸서 냉동시키면 반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와사비의 매운맛 성분이자 동시에 강력한 살균 물질입니다. 이 성분 덕분에 생선회나 스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식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오랫동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은 알릴 성분이 와사비 주변을 살균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필요로 하며 이는 와사비 재배를 어렵게 만드는 비밀 중 하나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흐르는 물이 알릴 성분을 씻어내어 와사비가 마음껏 자랄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와사비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인 배추 역시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배추는 평상시에는 이 성분을 뿜어내지 않습니다. 배추는 바람이 불거나 큰 소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배추벌레가 자신의 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나면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방출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분은 식물 자신에게는 방어 물질이지만 인체에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항염 등의 효능이 보고되고 있어 김치처럼 배추를 활용한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소바와 스시 요리의 맛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역사와 과학, 그리고 자연의 지혜가 담겨 있는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요즘에는 생선회는 물론 소고기와 무, 채소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어
다음번 와사비를 드실 때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떠올리시면 식사 시간이 더욱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